한화 이글스의 좌완 유망주 황준서가 시속 150km를 넘지 않는 공임에도 메이저리그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1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진 2025 신한 솔뱅 K리그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황준서는 6, 3분의 1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6탈3진 1실점의 호투로 팀의 3위 승리와 6연승을 견인했다. 이 결과 한화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로 마무리하며 52승 2무 33패로 2위 LG 트윈스, 48승 2무 38패와 4.5경기 차로 선두를 달리며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았다. 예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였다. 직전 2연승을 달리던 한화였지만 기아 역시 6월 승률 1위를 기록하며 시리즈 전까지 상승세를 이어왔고 선발로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등판했다. 네일은 강력한 스위퍼와 투심 패스트볼로 6이닝 3피안타 3볼넷 5탈3진 무실점으로 초반 흐름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화의 젊은 에이스 황준서가 완벽한 투구로 네일과 맞서며 경기는 한국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접전으로 이어졌다. 이날 황준서는 최고 148km의 직구, 38구와 주력 무기인 스플리터, 48구를 체인지업, 3구, 슬라이더, 1구와 조합해 던졌는데 상대 타자들은 그의 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황준서의 직구가 스트라이크 존 하단을 공략하며 낙차 큰 스플리터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에 기아 타자들로부터 총 10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는데 스플리터가 7회, 직구가 3회를 차지했다. 직구와 스플리터의 시너지가 돋보인 장면은 1회 초 오선우와 6회 초 박민의 타석이었다. 1회 초 오선우에게 초구 직구로 몸쪽 스트라이크를 잡은 황준서는 2스트라이크 후 바깥쪽 스플리터를 연속으로 던져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6회 박민 역시 초구 스플리터와 비슷하게 낮게 깔리는 몸쪽 꽉 찬 직구에 눈뜨고 3구 삼진을 당했다. 좋은 디셉션에서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오는 투구의 타이밍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1군 제코럽 이후 스트라이크 비율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다. 이날 황준서는 90개의 공 중 69개, 76.7%를 스트라이크로 기록했다. 전 경기인 고척 키움전에서도 16개의 공 중 12개, 75%를 스트라이크로 던져 1, 3분의 1이닝 동안 피안타와 볼넷 없이 완벽한 투구를 펼쳐 역전승 발판을 마련했다. 황준서의 호투 덕분에 한화는 2018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후 처음으로 기아와의 3연전을 싹쓸이했다. 한화가 기아와 3연전을 스윕한 것은 홈과 원정을 통틀어 이번 시리즈가 7년 만에 최초였다. 그동안 마른 체구로 우려를 샀던 황준서다. 지난 겨울부터 류현진, 38의 지도로 꾸준히 살을 찌우려 노력했으나 아직 크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졸 2년차에 살이 덜 찐 마른 체형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관심을 받던 선수가 바로 황준서였다. 장충고 시절 스타뉴스가 주최한 퓨처스 스타 대상에서 2학년 때 미래 스타2 수상, 3학년 때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꾸준함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2학년 시절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는 스타뉴스의 황준서는 구속도 빠르고 스플리터가 위력적이다. 최고 시속 120km대 중반까지 나오는데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 공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 좌타자, 우타자 모두 타격이 어렵다. 투구 위치도 훌륭하다며 스플리터를 잘 던지고 제구가 되는 좌완은 미국에도 드물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본인이 미국 진출 의지가 없다는 게 아쉽다고 전했다. 이후 황준서는 2024년 K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한화에 입단했다. 그의 경쟁자로는 최고 시속 155km를 기록하는 김태견, 20 두산 베어스 도 있었으나 한화의 선택은 황준서였다. 체력과 구속 증가를 위해 체중을 늘리려 했지만 이날 황준서는 프로 입단 후 개인 한 경기 최다인 6,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후반기 선발 투수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황준서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선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는 8일부터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이범호 감독이 지휘하는 기아 타이거즈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치른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경기에 선발 투수로 황준서가 등판할 예정이다. 2024년 전체 1차 지명으로 하나의 선택을 받은 황준서는 해당 시즌 36경기, 72이닝에서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점 5.38을 기록한 좌완이다. 2024년 3월 31일 대전에서 열린 KT 위즈전에서 5이닝 3피안타 1피 홈런 2사사구 5탈 3진 1실점으로 선발승을 거두며 데뷔 첫 경기에서 승리를 챙긴 KBO 통산 10번째 고졸 신인이 됐지만 이후에는 기대만큼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올 시즌 초반 흐름도 좋지 않았다.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되며 퓨처스리그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다행히도 황준서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퓨처스리그 8경기 41.1이닝에서 4승 1패 평균 자책점 4.35의 성적을 남겼다. 이후 황준서는 5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에서 올 시즌 첫 1군 경기 선발로 나서 3.1이닝 2피안타 2볼넷 4탈 3진 2실점 1자책점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패전 투수가 됐지만 5월 27일 잠실 LG 트윈스전 5이닝 3피안타 4사사구 1탈 3진 2실점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이후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6월 1일 창원 NC전에서 5.2이닝 4피안타 1피 홈런 5사사구 6탈 3진 5실점을 기록했으나 불펜이 승계주자를 모두 들여보낸 것이 실점에 영향을 줬다. 6월 7일 광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는 5이닝 1피안타 4사사구 5탈 3진 1실점 0자책점의 짠물 투구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6월 19일 부산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다시 불펜으로 돌아간 황준서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팀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했다. 주목받지 않는 롱릴리프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1일 대전 NC전에서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2.1이닝 동안 1피안타 2사사구 2탈 3진 무실점으로 호투, 하나의 8-4역전승에 기여했다. 이어 5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도 1.1이닝 무실점 투구로 팀의 6사 승리에 힘을 실었다. 7일 기준 성적은 9경기, 28이닝, 출전 1승 3패 평균 자책점 3.54. 탈삼진 24개를 잡는 동안 피안타는 단 20개, 2피 홈런에 불과할 만큼 구위가 좋아졌다. 4사구도 18개만 허용하며 제구력 또한 눈에 띄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령탑 역시 반가움을 표했다. 2일 대전 NC전을 앞두고 만난 김경문 감독은 준서가 1일 NC전에 불리한 그 상황에서 나와 제 몫을 충분히 했다. 우리 팀이 원하는 역할이라며 선발이 무너졌을 때 이닝을 책임져주고 있다. 초반에 불리한 상황에서 투수들이 버텨주면 다시 기회가 온다. 준서가 그 역할을 잘 소화했다. 본인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엄지를 치켜들었다. 이처럼 공을 인정받은 황준서는 휴식을 위해 1군에서 말소된 코디 폰세를 대신해 10일 대전 기아전에 출전하게 됐다. 롱릴리프 역할을 묵묵히 잘 수행한 결과다. 과연 황준서는 기아를 상대로 호투하며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한편 이에 맞서는 기아는 선발 로테이션에 따라 우한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 5승 2패 평균 자책점 2.53을 출격시킬 계획이다.